2019 문학동네 신인상 당선자 검은절 하얀꿈 한여진. 그 절에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 절에서는 아니에요? 그 절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절에는 이렇게 써지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다른 데서는 그 절에서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절에서는 하고 절에는 하고 그것이 뭐가 틀리냐, 이 시에서. 더 먼 느낌이 들죠. 절에서는 하면은 예. 그리고 내가 그 절에 있어서 그 절은 뭐 절에서는 그러면은 그 절과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들죠.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장소만.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들 했다. 그곳을 가야지 그것은 살 수 있을 거라고들 했다. 뭔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절에서는이 맞죠. 그렇죠. 그 절로 찾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절의 도자기 그릇은 그 절에서 파는 거야. 도자기 그릇을 팔고 있는 데는 그 절이고, 다른 절에 가면은 도자기 그릇이 없고 다른 교회에 가도 도자기 그릇이 없다는 거야. 그 절에 가야지만이 도자기 그릇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내리고 천둥 치던 날 절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험악하고 안 좋은 날씨에 그거를 간단 말이요. 비까지 내리고 천둥까지 치는데 거기를 가려니 힘들죠. 비 내리고 천둥 치던 날 절에 간 거야. 그날 절에 간 거예요. 예. 날씨 좋고 좋은 날은 안 가. 기분 우울자가 엄청 안 좋을 때 가는 거야. 그러면 절에 뭔가 사람이 고통스럽게 힘들면 절이나 교회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휴양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가는데 마음이 스산하고 심산할 때 간다. 그런 말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온 손과 발에서, 그 힘들었던 먼 길을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에서 손과 발에서 흙냄새가 난다. 여기까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은 조용하고 둥글다. 그것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적당히 섞어 놓은 듯한 색을 띈다. 그것은 불타오르며 깨진다. 그것은 눈을 감는다. 침묵한다. 그것은 알려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둥그런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자주 형태를 바꾸고 색깔을 잃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 절에 가는데, 절에 가서 그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 찾고 있는 것이 뭐 둥글고 초록색에 파란 것을 섞어 놓은 듯한 색을 띠고, 불타오르고 깨지기 쉽고 깨지기도 하고, 눈을 감는다, 침묵한다, 아니면 둥그런 형태를 취한다, 자주 형태를 바꾸고 색깔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아, 도자기를 구워서 도자기를 흙으로 버물려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그럼 무슨 도자기를 만드는가가 한번 봐야 돼, 그 밑에를.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되었다가 나를 이 절로 보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나를 이 절로 보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절에 있다. 그것은 이 절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 이 절을 지키는 사람이야? 절 뒷마당에 있는 연못은 아니야. 아니다. 연못에 기울어진 버드나무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울어진 버드나무를 더 기울게 만드는 무엇이 되기도 한다. 무엇이었다 또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런 문장을 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눈을 떠보니 텅 빈 방이었고 죽지 않고 도착해서 기뻤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 그러면은 그 절이라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절이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절이라면 이 시인으로 치면은 시인은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검은절 하얀꿈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에서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눈을 떠보니 텅 빈 방이었고 죽지 않고 도착해서 기뻤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혼힘을 기울여서 이 도자기 하나를 빚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인도 어떤 문장을 빚어가지고 잘 빚어진 항아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듯이 글을 써서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여기에서는 도자기가 표현된 거야. 그래서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시를 쓰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기존의 그 김기영 시인의 손의 에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손은 얼굴을 때린다, 친다, 부순다, 허물기에서 진액을 바른다, 손은 으깰 수 있다, 손은 먼 곳으로 던질 힘이 있다. 손이 손을 부른다, 손이 나타나면 눈을 뜨고 있던 얼굴들이 모두 눈을 감고 손에게 고분하다. 손에게 말하지 않고 손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손은 다른 침묵을 가진다. 여기에서 나온 그런 이미지하고 약간 말들이 예. 예, 그 연결 흐름 서사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2017년도 동아일보 신춘 1월 1일 날 발표된 시고, 이거는 19년도에 발표된 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영 시인의 시가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걸 끌고 갔는데, 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왔다고요. 예. 그래서 그 절에서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는 것이, 그 절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시의 공간을 그 절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에서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이라는 것은 시인의 절이는 거예요. 시인의 공간. 그 절이라는 것은 시인이 갖고 있는 공간과 그가 사유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금 김기영의 그 손의 에세이에서 나오는 그 부분하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조용하고 둥글다. 그것은 초록색과 파란색 적당히 섞어 놓은 듯한 색을 띈다. 지금 이 부분하고가 지금 형태가 비슷하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손이 눈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그것은 조용하고 둥글고 그것은 초록색, 파란색 적당히 섞어놓은 듯한 색을 띈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의 창작의 활동이 그렇게 초록색, 파란색으로도 가기도 하고 불타오르며 깨지기도 하고 하는, 그 손의 에세이는 손이 네트워크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고요. 이게 그 색깔 자체가 자주 형태를 바꾸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금방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머릿속에서. 그래갖고 그것이 색깔을 또 잃어버리겠다가 다시 또 창작하기 위해서 또 색깔을 또 바꿔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손의 에세이는 저쪽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를 따라서. 여기는 내면적인 것에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야. 스스로 움직이고 계속 안에서 시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고 만들고 뭉개고 뒤집고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전혀 다른 거죠. 뭐 이걸 설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먼저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절에서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 그 절에서는이란 것은 자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인의 시적 공간, 나만의 공간, 그 절이라는 것은 조용한 공간, 내가 가는 공간, 이렇게 지금 봐야 돼요. 절인데 내가 정해놓은 절이라는 거야. 나의 사유의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나는 그 사유의 공간에 가서 일반 생활과 떨어지는 그 사유의 암흑의 공간에 나 혼자 가서 거기서 도자기 그릇을 파는 것을 사갖고 온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씩 은어를 건져오고 거기서 시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도자기를 또 만드는 것까지가 같이 있고. 네,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들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은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것은 살 수 있을 거라고 한 것. 거기서 은어를 사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들 했다. 비 내리고 천둥 치던 날 절에 갔다. 그렇게 우울하고 이상한 날만 찾아지는 거야. 시를 쓰고 싶은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인 생활과 일반적인 사고를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그것만 바빠갖고 있다가 혼자 우울해진다든지 혼자 어떤 멜랑콜리에 빠져갖고 있었을 때만, 천둥 번개치고 하는 때만 나는 그 절, 나의 공간, 나의 사색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평상시는 일상의 삶을 잘 살다가 비 내리고 천둥 치는 이렇게 멜랑콜리한 뮤즈가 발동하는 날, 그럴 때 이제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온 손과 발의 선, 그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초를 겪고 왔던 먼 길을 걸어온 손과 발에서는 그 내가 험난하게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손으로는 시작을 한다고 고생을 하고 거기에는 흙냄새가 났다는 것은
참 고생하고 땀이 많이 땀을 되어 있다. 많이- 그 예. 원고지는 그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 원고지에 흙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죠. 볼펜 냄새가 날 정도로 썼다 이 말이야. 그것을요. 흙 냄새가 난다.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은 조용하고 둥글다. 내가 찾고 있는 언어는 모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언어는 조용하고 둥글다. 나만이 사색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 오래 가면서 은은하게 그런 특징이 있는, 독특함이 있는, 그러면서 눈에 확 띄지도 않고 간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것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적당히 섞어 놓은 듯한 색을 띈다. 모호하다는 것이야.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그 모호한 색. 그러니까 이건 초록색으로서 이건 나무의 색깔이야. 이것은 하늘 색깔로서 파란색이야 하고 구분해지 않는 어떤 언어를 찾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요. 나만의 색을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타오르면 깨진다. 그것은 너무 활활 타오르서 내가 거기에 몰두에 가쁘면 갑자기 깨져버린 거야. 그 언어는. 그리고 그것은 눈을 자주 감는다. 침묵한다. 사라져버리면서 침묵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눈을 감아갖고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님같이. 그 언어는. 그래서 그것은 알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둥그런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자주 형태를 바꾸고 색깔을 잃어버려갖고 내가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 언어 하나를,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색깔이 선명하면 찾기가 쉽죠. 근데 이제 모호한 색이니까 애매해가지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 몽상적인 어떤 언어를 찾아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는 있어야 돼요. 모나지 않은. 예. 예.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되었다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딱 되었다가, 나를 이 절로 보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나는 시인으로서 이 절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사색의 공간인 그 절에까지 가갖고, 그 보낸 사람, 그건 누구야? 나를 그쪽으로 보낸 거야. 자기 자신의 현실에 있는 자기 자신이 나의 시인으로 가고자 하는 자아를 그쪽 절로 보낸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낸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로 보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시인이 찾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그것은 이 절에 있다. 그것은 이 절을 지키는 사람은 또 아니야. 왜? 누구나 그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언어를 찾아다가 다른 사람은 그 언어로 갖고 시인이 되기도 하니까. 도서관 같은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수없이 많은 책을 교환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절 뒷마당에 있는 연못은 아니라는 거야. 연못에 기울어진 버드나무도 아니야. 거기에 있는 어떤 형체도 아니야. 연못도 아니고 버드나무도 아니고 어떤 형체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지만 그것은 기울어진 버드나무를 더 기울게 만드는 무엇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기울어져 있는 버드나무의 형태가 아닌 더 다른 것을 갖고 오고자 한다, 이거야. 버드나무 같은 다른 버드나무를 갖고 오고자 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기울어졌다고 하니까 예. 거기서 말에서 느껴지는 그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졌다고 하니까 그 아까 애매모호한 초록 파란색을 적당히 썼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알려하지 않고 그래도 동그란 형태를 다시 취하고 그리고 또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또 기울어졌다. 기울어졌다는 것은 네. 뭐예요? 반듯하지 않고 어떤 정립돼 있지 않는 그런 이미지여서 또 어울리네요. 버드나무도 축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었다가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이 언어였구나 하고 내가 시를 쓰는 어떤 것을 하나 잡았는데 그것이었는가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맞아요. 응. 뭔가 이게 될 것 같았는데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다시 이렇게 조합하고 이런 과정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쓰기에 이것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눈을 떠보니 텅 빈 방이었고 그러잖아. 이제 문장이란 말이 이거 나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가 이제 예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좀 힌트가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요 정도에서라도 나와야지 알아차리지. 전혀 못 알아차려요. 그래요? 절에 무슨 도자기 사러 갔다가 무슨 절에가 이런 것이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지금 쭉 해놓은 것 같지만은 이걸 언어로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도자기 색깔, 형태, 기울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대부분 이렇게 느낌을 가지실 것도 같은데. 예, 그래서 눈을 떠보니 텅 빈 방이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 언어를 찾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그 꿈과 몽상에서 싹 들어가고 그 만져놓고 턱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인 거야, 이것은. 그래서 무엇이었다가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래서 죽지 않고 도착해서 기뻤다. 뭐가? 언어를 죽지 않고 이 문장까지 오게끔 내가 써왔던 것이 기뻤다. 있다는 거죠. 예. 시어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초안이긴 하지만은 도자기에 초벌 구이라듯이 초벌은 구워져서 도착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죽지 않고 도착해서 기뻤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뭐냐? 이 시가 살아서 움직이면 좋을 텐데. 이 도자기가 잘 구워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술품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 사람들한테 향유받을 수 좋을 텐데.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곧 내가 찾는 것을 찾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고 이제 거의 다 됐어. 초보를 구워놨으니까 이 정도만 만들어져도 다행이야.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더 사유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시를 쓰면 되겠어 하고 내가 찾는 것을 찾게 되리라는 예감이 이제 싹 드는 거야. 그런데 밖에서는 여럿의 사람들이 나지기 이야기하는 소리, 그들은 즐겁다. 처음 들어보는 이국의 언어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럿의 사람들이 나지기 이야기하는 소리,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지기 이야기한다. 웅성웅성 소란소란. 아니 소란한 건 아니고 웅성웅성. 이 이야기는 낯설다는 거야. 사람들의 말이 명확하게 들려갖고 이 언어가 완성이 돼서 나갈 정도의 잘 다듬어진 언어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아직 낯서니까 웅성웅성하고 아이가 아직 말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옹알옹알하는 소리 같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로서 시로서 그 잘 다듬어져 갖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는 아닌 거야,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즐겁다. 처음 들어보는 이국의 언어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낯선 언어를 처음에 딱 들어봤을 때 이거 참 신선하고 괜찮네, 그렇게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언어가 처음 태어난 곳일 것 같으면은 그곳은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태어나는 거거든. 언어라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요. 그런데 시인의 한 사람의 언어로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익숙하게 익혀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이 됐을 때 태어난 것이야. 언어라는 것.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낯설기는 하지만 아직 태어나는 곳은 아니야. 태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이 시어는. 겨울이 도착하고 있다. 이 시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에 겨울이 도착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냉랭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얼었다 녹고 다시 얼어버린 눈, 미끄러지는 사람들, 거기에 줄줄줄줄줄줄 다 떨어져 나가버려. 없어져 가기 시작해. 네. 자기 것이 없어져가. 시를 써놔도 읽는 사람이 없어. 별로. 거기에 공감도 되질 않고. 처음에는 낯설다고 해갖고 좋아했다가도 싹 없어지는 거거든. 시를 처음 보면 너무 낯설기도 하고 해갖고요.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순간 황홀해진다. 눈밭 속에 홀로 절이 서 있다. 나는 순간 황홀해진다. 그건 뭘까요? 눈밭 속에 홀로 절이 서 있다. 그 절은 자기만의 절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공간 아니에요. 홀로 서 있다. 서론에 홀로 서 있으면 또 황홀함도 있죠. 황량하죠. 예, 그렇게 떨어져 그러면서. 나가도 자기 안에서의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가 아름답고 황홀하고 가장 고독하고. 고독하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인 거야, 여기가. 그렇죠. 독립적이면서. 예, 자유로운 시. 자유로우면서 끝없는 평온과도 같은 그런 세계죠. 그러면서 하얀
눈과 검은 지붕. 검은 지붕 위에 쌓여가는 하얀 눈. 정지한 세상 고요하고 무궁하게. 그래서 하얀 문, 검은 지붕. 하얀 문, 검은 지붕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시의 세계로. 백지 같은 종이의 세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이 있으니까 관문이 있고, 예. 백지라는 그 원고지에 들어가면은 그 원고지 안에 검은 지붕처럼 쭉 나열되듯이 원고지 위에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 지붕이 되기도 하고. 그죠. 뭔가 글을 쓰면서 또 형태를 만들어 가니까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그 시를 그 창작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검은 지붕에 썼던 걸 다 맥혀버리고 다시 하얀 눈이 되고 거기에 정지된 세상, 고요하고 무궁하게. 그래가면서 이제 시가 완성돼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조용하고 둥글고 적당히 섞어놓은 듯한 색을 갖고 그러면서 불타오르고 깨지고 예, 그런 게 되겠죠. 내가 찾는 것 무엇이었다가 곧 아무 것이 되는 그것은 불빛, 번쩍하고 오는 시를 쓸 때 오는 내가 찾은 무엇이었다가 곧 아무 것이 되는 그것은 불빛, 성광처럼 번쩍하고 오는 스쳐 지나가죠. 그것은 굴러가는 토마토. 굴러가는 토마토는 뭐예요?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이제 뭉개지거나 으깨지거나 그러겠죠. 그것은 이국의 사람들이 마시는 뜨거운 홍차. 남들이 가십거리로 읽고 차 마시면서 같이 그 할 수 있는 어떤 홍차. 그냥 소비하며 지나가 버리는 문화. 예, 가벼운. 그것은 향기고 그것은 흙이고 그것은 치통이다 이 말이죠. 통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늙은 개의 얼굴. 그것은 울리지 않는 전화벨. 항상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는 벨이니까. 그것이 신호가 올 때 자기는 시를 쓰러 가는 거니까. 그 신호는 울리지 않는 벨이야. 자기한테만 오는 전화벨인 것이지. 늙은 개의 얼굴이라는 것도 그 욕망이나 감정은 다 살아있는데 그냥 몸속에 어떤 몸 겉에 나타나는 거는 다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죽어갈 듯한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시를 만들고 항유하고 써가는 거 손을 가져가면은 그에 대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면 사정없이 이건 다 깨져 부겁는 거야. 그것이. 실물로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있었던 상상 속으로 순간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그 파편들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파편들. 흐르고 넘어지고 흐르고 슬프고 흐른 채 나에게 도달한단 말이죠. 이것은 다. 그 언어가 도달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상상력과 나한테 다가오는 언어, 나의 사유와 사유를 거쳐서 오게 될 언어란 건 흐르고 넘어지고 흐르고 슬프고 흐른 채 나에게 도달한다는 것이죠. 눈을 질끈 감는다. 그래서 혼자 고요한 고독을 맛봐가면서 눈을 질끈 감아보는 거야. 침묵. 그리고 다시 빈 방에 혼자 남겨져 있단 말이죠. 인기척이 들리고 흙냄새가 가득한 그게 인기척이란 건 뭐예요? 언어의 인기척이지요. 이제 글이 완성되었고 있는 인기척. 나의 땀과 그것이 배어있는 시가 한 편 완성되었고 있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는 시. 그래서 흙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은 잘 빚어진 항아리로서 완성된 것들. 잘 빚어진 시들.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시인의 그 창작 과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검은 절 하얀 꿈에서 그 하얀 꿈이 어떤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백지 상태, 끝없는 그 원고지나 지면 위를 채워가야 되고 그거를 습작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검은 절이라는 것은요. 나만의 암흑 속으로 들어간 절을 이야기하고 공간. 공간. 이면서 장소. 그 안에는 하얀 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 절 속으로 들어가서 하얀 꿈을 캐오는 그걸 지금 검은 절 하얀 꿈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제목을 보면은 언어의 창작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확히 여기가 나와 있지요. 근데 그게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